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에 잘 나가는 가게의 1%의 비밀, 바로 점포 운영 전략의 강의를 맡은 김학영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그 사람만의 또는 그 브랜드만의 또는 그 상점, 그 매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만 우리가 쫓는 거,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를 쫓는다라고 하면 또 약간 좀 차별화된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비슷한 걸로 과연 우리의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비주얼을 어느 정도는 좀 갈아입고 보여주는데 능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다녀왔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거 참 좋았었던 것 같아 라고 기억에 남는 그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나나 맛 우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단지우유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벌써 이 바나나 우유가 나온 지가 48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장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1974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우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리병에 우유가 만들어져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종이팩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디자인의 플라스틱 통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 우리 유리병이 나올 때 그 시절에서부터 우리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독특한 배불뚝이 모양의 단지우유라고 불려지는 그런 독특한 모양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디자인으로 쭉 이어왔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시대와 호흡해 가면서 촘촘하게 스며들어 와서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나나 우유의 이미지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나나 우유가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트렌드를 끊임없이 쫓아갔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기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떠한 것은 어떤 브랜드라든지 매장이나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것을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로고를 보시려면 컬러에서 주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블루버틀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브랜드에 보서 특정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고객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 고객들의 팬층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라는 것은 그 아무리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매장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도요. 고객이 결국에 마지막에 기억하는 것, 마지막에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그 한 장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그 브랜드를 끌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너무나 유명한 나이키 하며 또 생각나는 여러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특히나 나이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에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자신이 그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품고 있는 제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매장을 우리가 실제로 나이키 매장을 가보더라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한 매장이 많습니다. 그 홍콩 소우에 있는 한 매장에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에어를 잘 보여주고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막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까지 모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그 나이키 매장에서 운동화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쇼를 진행하는 동안 200여 명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쇼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를 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봤더니 무엇을 하느냐?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더라는 거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또 그들의 SNS에 올리게 되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 본인의 팬들에게 또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그것을 구매하고 있는 우리의 고객들이 진짜로 또 다른 행동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진짜 브랜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핵심 가치를 잘 보여주느냐, 컨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 컨셉을 넘어서서 고객이 스스로 팬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컨셉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에서 행동까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설계를 하게 되고 뇌리에 무의식적으로 뭔가 오래 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컨셉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불황에도 불구하고요, 꼭 살아남는 곳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살아남는 곳들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이 기억하는 긍정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긍정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수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지고 있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의미냐? 가치를 주지 못하는 곳들이 그렇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되면서 이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프라인,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어떤 이유들이 있었느냐? 온라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곳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죠. 그래서 감성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도 우리가 맡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느껴지는 커피향, 진하게 느껴지는 커피향도 있고요. 잔잔하게 흐르는 카페에서 흐르는 음악도 있고요. 사람들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까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직접 그 공간에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찾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에 대한 것도 약간 정의가 약간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침대 브랜드에서는요, 캐스퍼라는 침대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는 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바로 수면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브랜드에서는요, 낮잠 카페를 만들어서요,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10시간 동안 주무시다 가더라도요, 어떤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체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이 이후에 온라인으로 이 판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한 것도 바로 이 브랜드에서 새롭게 내놓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파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오감 활동을 통해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 매장이 큰 매력으로, 또 다른 매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가게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 있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조금 들죠. 아, 왜 저 가게만 잘 나가는 걸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텐데요. 이런 작은 매장에서는요, 종류의 수로는 대형마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집을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꽃집을 차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프로방스풍의 꽃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종류의 다양한 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화분을 좀 찾는 거죠. 화분의 종류가 양철로 되어 있는 화분을 좀 찾는다라고 해서 아, 양철로 되어 있는 화분을 고객들이 찾는구나 하고 양철로 된 걸로 찾아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종류의 또 꽃을 찾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여기는 또 그런 거 좀 필요로 하는구나 해서 또 다른 종류의 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독특하지 않은 나만의 개성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꽃가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왜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컨셉을 조금 다르게 잡아봤으면 어떨까요? 처음에 생각했었던 방향이 프로방스풍의 꽃집을 우리가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프로방스가 연상이 될 만한 그의 꽃들의 종류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꽃들을 준비하게 되고요. 거기와 잘 어울리는 그 꽃들과 잘 어울리는 종류의 화분들을 놓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처음에 몇 개 안 됐던 꽃들의 종류가 좀 종류도 많아지고 꽃도 그 화분들도 다양하고 많아지면서 앞에 화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다른 꽃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비주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일부러 그 꽃을 살기 위해 프로방스 푸게 꽃을 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지나가다가 고객들이 그 예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가게를 보고 비주얼에 감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화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를 하는 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 그 주변에 약간 관광지처럼 필수 코스처럼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나만의 컨셉, 주변에서 한두 번이 거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또 기가 솔깃하고 여기에 또 기가 솔깃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컨셉을 명확하게 내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브랜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고객이 조금 짜다고 얘기하거나 조금 싱겁다라고 얘기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때마다 계속 요리가 바뀌게 되면 좀 문제가 크다라는 내용들 반복적으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장님이 어느 정도로 내가 가고자 하는 가게에 대한 컨셉과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이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가게 브랜드에 대해서 색상과 컨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게에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게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뚜렷하게 색상과 컨셉,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카페 전반적인 분위기를 노란색으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노란색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이라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컬러라서요가 아니라 노란색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란 벽돌길을 재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동화에서 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연출해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라서 그냥 밝아 보이고 환해 보여서요 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컨셉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컨셉이 명확하게 되게 되면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또한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 있는 쿠션의 컬러 또한 마찬가지고요. 바닥에 깔려있는
바닥의 모양,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걸려있는 액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어떤 액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붙이게 될 건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명확하게 통일성 있게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따뜻해 보이고 싶다라는 밝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노란색 이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따뜻한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뜻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집과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의 편안한 느낌의 분위기를 원하는 건지 아이의 따뜻한 순수함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건지 따뜻한 분위기에 대한 정의도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고객들에게 그 느낌이 오로지 그대로 다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맥락 없이 이유 없는 이미지는 당연히 고객의 기억에도 남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고객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또는 우리가 가게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같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기업이나 사람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혹시 우리 가게를 잘 몰랐던 고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그 내용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점포 경영 전략의 비법인 PDSC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P는요, 바로 플랜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Do, 계획대로 실천하기. 세 번째는 C, 통제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체크, 네, 얼마나 계획대로 우리가 잘 실천해 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목표 매출을 미리 선정을 하고 세우고 나서 목표 매출을 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고 거기에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매장 오픈 전에는 당연히 목표 매출을 계획을 하시는 거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일 뿐일 수도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목표 매출에 우리가 항상 계획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마감한 이후에는 실제 매출액과 내가 목표한 금액과의 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 분석, 원가를 포함해서 매출을 분석하는 연습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종류별로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요. 판매량도 많은데 원가도 높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원가가 낮은 상품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그다음에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채 가게 야채가 당연히 우리가 신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요, 업종에 대한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한 약속은 꼭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픈 시간, 그리고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서비스할 때 어떤 하겠다라는 나름의 약속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감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요.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 효율적으로 매장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매뉴얼입니다.
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표준이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되어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1인 창업자 분들 역시 본인이 혼자 운영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기준의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매뉴얼을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일을 하는데 파트별로, 분야별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청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데 레시피 부분, 그 다음에 고객한테 서빙해서 나갈 때 서비스 제공할 때 부분, 요즘에 포장 많으시잖아요. 포장할 때 매뉴얼 등등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파트별로 나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원이 와서 매뉴얼만 보고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경험한 사례인데요. 굉장히 경주에 있는 한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주 연속으로 그곳에 가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그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는 거 두 번째 방문에서도 또 먹고 싶어서 그 가게를 제가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요일 날 방문을 했는데 그 가게가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정기 휴무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못했는데 그 가게에서는 이렇게 플랜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를 같은 브랜드인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와서 드세요라고 멘트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나 먹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까지 몇 킬로를 운전을 해서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자,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곳이라고 해서 메뉴도 똑같고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 먹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모든 고객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맛이라고 하죠.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디에 가면 정말 맛있는데 같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면 그 맛이 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외식업은 식당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분이 없으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누가 만들어도 동일하게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핵심 요약본 형태의 매뉴얼이 중요한데요. 고정적이지 않고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우리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고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약간 수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우리가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향후 수정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분들이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청소에 관련된 거, 서비스를 제공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상품 진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상품을 진열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어느 시선에서 마주쳐야지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앞쪽에 하고 어떤 거를 위쪽에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도요, 어떻게 진열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사과를 판매하는 곳인데 너무 사과가 예쁘고 너무나 싱싱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저렇게 초록색 나뭇잎을 탁 띄워놨더니 어때요? 훨씬 더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우리가 보색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빨간색의 보색은 바로 녹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보색을 활용해서 오히려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 진열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좌측에 있는 그 전 버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진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매뉴얼을 통해서 조금 독특하게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요? 네, 사과하면 네, 그 집에 가서 하면 훨씬 더 맛있고 더 예쁜 사과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바로 고객의 기억에 이미지를 남기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매뉴얼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체 고객들 중에서 단발성 고객들, 신규 고객에 대한 비율은 어떠신가요? 우리 가게를 이용한 고객이요, 단 한 번만 하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단발 고객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골 고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뜨문뜨문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뜨문뜨문 오는 그런 고객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고객 관리이다. 자, 고객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고객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데 한 강에서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강사님, 우리 가게는요, 오랫동안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장기 고객 너무너무 중요하고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기 고객들이요, 얼마나 자주 우리 가게를 이용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객들한테는 고객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고객 관리가 필요한데요. 잘 되는 가게에서는요, 지속 반복적으로 해서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세워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신규 고객의 방문 횟수를 2번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실험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두고 한번 실험을 했는데요. A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3개월 동안 단 한 번만 이용했었던 고객들이고요. B그룹은요, 3개월 동안 2번 이상 이용했었던 고객입니다.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2년 동안 이 같은 가게를 10번 이상 이용한 고객의 발생 비율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무려 7배나 B그룹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 여기서 고민이 살짝 생기시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3개월 이내에 적어도 2번 이상 우리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때 표현을 우리가 뜨내기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뜨내기 고객으로 그냥 한번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될까? 재방문 고객이 있다라는 것은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객이 재구매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확보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될까? 살펴보시면 3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자, 3회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 3일 후에 고객을 관리하자라는 거죠. 어떻게요? 감사 메시지를 보내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3주 후에 관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3주 후에는 라이크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3개월 후에 관리, 이거는 러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각 메시지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3일 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자, 바로 감사 메시지를 보내자라는 건데요. 자, 사람의 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80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중국집 음식을 아마 시켜 드셔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드셔보셨을 텐데 기억나는 우리 중국집 이름 한번 10곳 이상 한번 대볼까요? 1분 동안. 네, 1분 시간을 다 드리기 좀 그렇고 빨리빨리 막 다 생각나시나요? 네, 잘 생각 안 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곳들의 음식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기억은 꾸준히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대부분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업을 준비할 때도 있으면서도 예습도 하지만 복습을 강조하는 부분이 그래서 과제가 나가고 우리 숙제가 나가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객한테도 필요하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하자? 인지시키자라는 부분인데요. 가게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스팸으로 우리가 간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 광고구나 하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삭제해버리거나 읽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사람과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피부 관리하는 쪽이시다라고 한다면 각질 관리하는 팁을 좀 내용을 전달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3대째 이용 국밥 또는 몇 년째 한결같이 지켜온 무엇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갈 수 있도록 전달을 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3일 후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이크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라이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수상 내역이라든지 또는 고객의 소리 또는 그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뭔가 개선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어필함으로써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잊혀지지 않기 위한 우리가 관리가 좀 필요한데 우리 가게를 꼭 이용해야 하는 그 증거를 같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이나 수상 내역, 고객의 소리 또는 문제 해결 또는 개선된 점, 뭔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약간 자화자찬하면 조금 쑥스럽기도 하시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했었던 칭찬에 대한 내용 또는 우수한 증거에 대한 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의 셰프가 추천하는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2021년 소믈리에 협회에서 로스팅 기법의 원두를 사용한다라거나 그러면 고객의 소리를 환영한 베스트 후기를 공개함으로써 뭔가 다양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뭔가 한 번쯤 더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을 자극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극찬해 주신 어떠한 제품이 한정 수량으로 재입고됐습니다. 특별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만을 위해서 뭔가 검증됐고 쉽게 구하기 힘든 건데 어렵게 구해진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는 러브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앞에 우리가 1차, 2차, 3회 버치 3일 후에 연락을 드리고 3주 후에도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히든카드를 꺼내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가격 인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고객은 혜택이 전혀 없고 3개월 동안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혜택이 생기네? 라는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판촉 활동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존 고객은 기존 고객대로, 신규 고객은 신규 고객한테 맞는 것으로 정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3회 법칙을 적용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고객 정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 정보를 우리가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연락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고객이 우리가 꾸준히 예약을 하고 오시는 그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전화번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입력하더라도 그 고객이 이용한 날짜라든지 이용한 횟수 또는 누계 이용 금액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수기로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관리나 이런 체계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서 편리하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고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어떻게 코멘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제가 직접 체험했었던 부분인데요. 피자를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자를 주문해서 네, 네, 여보세요, 어디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거기서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땡땡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 맞으시죠? 라고 바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뜨나 봐요. 그래서 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피자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콤비네이션을 주문하려고요. 그랬더니 네, 그럼 지난번처럼 피클은 빼드릴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 이랬더니 그러면 피클 대신에 콘샐러드를 제가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는 피클을 빼달라고 2번이나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냥 왔었고 그 다음에는 요청을 드려서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없이 그냥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바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를 기억해 주는 부분은 고객으로는 당연히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를 기억해 줌으로써 이 피자집이 훨씬 더 독특하고 저에게는 약간 특별한 피자집으로 또 남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다른 피자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피자집에 더 한 번이라도 더 주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객을 히스토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면 좋다? 서비스와 연결되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관리샵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이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직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받는 서비스가 끊기거나 바뀌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고객님 피지 관리를 받으셨는데 피지가 어떻게 좀 줄어든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시거나 그 다음에는 그럼 이번에는 뭐 수분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관리 후에 수분 관리 같이 해주시면요. 피부 재산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하면서 이어지게끔 그래서 정기반의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샵 같은 경우에는요. 방문 횟수에 따라서 다른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고객들을 보면요. 상위 고객, 바로 VIP라고 불리우는 고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매출의 75%는요, 상위 30%의 고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만 원짜리 서비스를 5번 이용했었던 고객과 50만 원짜리 서비스를 2회 이용했었던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둘한테 똑같이 제공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우리가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방문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오신 고객인지, 정기적으로 오는데 횟수가 좀 적으신 고객인지, 아니면은 큰 비용을 지불하는 고정 VIP 고객인지에 따라서 고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장님들은 잘 기억하지만 오히려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직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네, 우리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고객 관리와 교육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서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객은요, 우리 매장을 찾아주는 사람만 고객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고객입니다. 즉,
우리의 직원들도 미래의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고객과 직원 모두가 오고 싶은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의 한 사장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나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다. 정성스러운 가격, 정직한 가격, 정확한 수리,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서비스다. 자, 거기 위해서 이 한 사장님은요, 거기에 따른 세 가지 경영 원칙을 정했습니다. 3정이라고 붙였는데요. 정직, 정확, 정성이라는 타이틀로 붙였습니다. 이것을 가게 매장 가운데다 딱 붙여 놓으셨는데요. 이것을 본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곳은 정말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게를 운영하시겠구나 하면서 일석삼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객이 그 부분에서 감동도 하고요.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감도 상승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한 약국에서의 경영 원칙은 있는데요. 그 약국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 동네가 행복해지는 약국을 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약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도 잘 먹고 건강해져서 행복한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병원에 오는 날짜를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알람을 울리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모르시는 거나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약 봉투에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국을 하나 운영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경영 원칙에 따라서 서비스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핀란드의 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마켓. 유기농 식자재만 파는 곳인데 플라스틱 포장지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이와 원선지가 그대로 제공되어 있는 그런 진열법을 선택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장 방법이라든지 진열 방법, 서비스의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경영 원칙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를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게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래서 고객들한테 내가 지키고 싶은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시간 내서 적어보시면서 그 경영 원칙을 세우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3가지 키워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탁을 고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수자를 연구하는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곳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광고의 이런 느낌의 스팸으로 처리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면 고객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피부 관리를 받고 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요. 이런 문자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학영 고객님. 이런 날씨에는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셔주시고 퇴근 후에는 뾰루지가 날 것 같은 부위에 차가운 녹차 패치를 붙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뾰루지는 올라오기 전에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온 거예요. 저희는 어디인데 피부샵인데 먼저 방문을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는 제 피부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고객이 이 시기쯤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고객의 진짜 고민.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과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고민 때문에 이 상품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꼭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 그 상품을 찾는 고객들은 왜 우리의 제품을 또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오래 남는 브랜딩과 명확한 컨셉팅이 필요하다. 고객은요,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점포를 운영하는 전략 안에서는 바로 플랜, 두, 씨, 체크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목표 매출을 예상을 잡아놓고 그 매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관찰하고 체크하는 부분 꼭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1인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매뉴얼을 제작을 해 놓으셔서 상품 진열, 레시피, 서비스 응대, 그다음에 청소에 관련된 것조차도 아주 사사로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부재 중이시라도 타 직원이 그 매뉴얼만 보더라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 관리에 대한 경영 원칙입니다. 자, 3회 원칙, 3일, 3주, 3개월에 따라서 고객한테 메시지 보내시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 원칙에 대한 키워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우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과 꼭 지키고자 하는 약속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본 우리의 고객들은요. 우리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상품에 대한 믿음과 사장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